안녕하세요. Sleep Better Baby의 김민정,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슬베맘님들이 정말 가장 걱정하시는 애착 형성. 수면 교육했을 때 애착 괜찮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잘 때, 울 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와 나의 신뢰가 깨질까?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고는 합니다. 맞아요. 정말 이것 때문에 사실 수면 교육을 주저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저는 실제로도 오늘도 어떤 어머님께서 불안정 애착 아닌가 이 메시지를 음, 하셨어요. 음, 근데 아기가 어려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애착 형성이 불안정 애착이 되기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초보 엄마다 보니 조금만 뭘 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 약간 이런 음,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마 드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어저께 이제 돌이 된 어머님이신데 아이가 너무 울 것 같은 거예요. 음. 수면 교육을 아직 시작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반응을 하지 않고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인데 12개월이니까 수면 교육을 했었을 때 쪽쪽이를 끊는다고 했었을 때 이 아이가 너무 상처받지는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애착이라는 것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쌓여가는 것이고 이렇게 수면 교육을 뭐 일주일이든 2주든 했다고 해서 갑자기 와르르르 무너지는 게 애착이 아니고 정말 신뢰와 신뢰, 인간과 인간에 대한 관계 기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결과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연구가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면 교육을 하면 애착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수면 교육과 아이의 부모 애착에는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2020년 워릭대학교에서 178명의 영아와 부모를 18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를 A라는 그룹에서는요, 크라이아웃이라고 하는 아이가 울어도 잠들 때까지 아예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썼고 B그룹에서는 아이가 울면 즉각 반응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아이를 울게 내버려둔 그룹과 아이가 울면 바로바로 즉각 반응했던 그룹의 애착 형성의 차이는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B그룹 아이들보다 A그룹의 아이들의 울음의 빈도나 길이가 현저히 짧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울음을 컨트롤하는 능력만 생긴 것이지 애착 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sleep training, attachment issue 이런 식으로 수면 교육, 애착 문제 이런 주제로만 찾아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과 블로그들과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제 적어놓은 저널들이나 연구 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연구 결과는 American Family Physician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의 저널을 모아둔 사이트에서 한번 추려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43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A그룹은 아이의 울음의 개입 빈도가 점점점 늦어지는 수면 교육 방법을 사용을 해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울면 조금 나는 5분 있다가 그 다음에 7분 있다가 이런 식으로 좀 개입이 천천히 되는 수면 교육 방법을 했고 B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입면 시간에 따라서 취침 시간을 점점 뒤로 늘리는 수면 교육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8시에 눕혔는데 8시 반에 잠이 들었다. 그러면 8시 반에 내일 눕혀보고 이런 수면 교육 방법을 사용을 했고 C그룹은 수면 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정보만 부모님에게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이후 이 결과에서 어떤 양상들이 보였냐면 A와 B그룹의 아이들은 C그룹, 그러니까 지식만 전달받은 그 그룹보다는 확실히 입면 시간이 현저하게 줄었고 그런 다음에 새벽캠 시간도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 달 이후에 엄마들의 비교, 그러니까 수면 교육하기 전과 수면 교육한 이후에 콜티졸 호르몬들을 분석을 해봤다고 해요. 콜티졸 호르몬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교육 전과 후에 어땠는지를 비교를 해봤었는데 교육 후에는 아이와 엄마 둘 다 콜티졸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을 수면 교육 이후에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처음에 수면 교육할 때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요. 그거는 부모님들도 사실 똑같을 거예요. 내가 기존에 재웠던 방법으로 뭔가 엄마도 긴장이 된 상태에서 그래, 내가 새벽에 빨리 개입하면 안 돼 라는 그 스트레스를 사실 받잖아요. 그럼요. 근데 아이들도 사실 동일하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잠도 잘 못 잘 수도 있고. 왜냐면 예전에 쉬운 방법으로 했을 땐 빨리빨리 잤는데 자주 깨더라도 빨리빨리 자기는 했겠죠. 깨는 것도 지속 시간이 적어졌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교육을 했었을 때 아무래도 그 과정이 조금 다 모두에게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선생님 새벽에 아기가 제가 개입을 안 하니까 바로바로 깨는 것 같아요. 더 맞아요. 빨리 개입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머님, 저희는 오늘 잘 재우기 위해서 수면 교육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다다음 달을 보고 수면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빨리빨리 개입을 한다면 오늘 새벽은 어머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달 있다가 이 아이가 뭔가 변화를 하려면 그래도 우리는 새벽에 조금 더 천천히 개입을 하고 지금 하는 프로토콜대로 똑같이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추후에 스트레스 레벨은 비슷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이도 수면의 질과 양도 충족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편하게 잘 잔다 받아들이니 확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엄마도 처음에 듣던 울음도 현저하게 줄거나 없거나. 그리고 어머님도 수면량을 확보하시게 되니 당연히 더 행복하실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수면 교육 방법을 하더라도 내가 일관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게 우리 아이를 잘 파악해서 수면 교육을 진행을 한다면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고 이 연구 결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